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차필 편지와 동영상, 또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반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의견에서 보았습니다. 반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까요?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죠.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그건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여기 서시냐고요? 그건 안 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문에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네, 김용환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돼서 한번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거 아니냐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책임감 느끼십니까? 서울지방 폭동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그거 무슨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대통령 좀 밝히시나요? 대통령 의지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혹시 안 느끼실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 믿게 된다는 것이 괴벨스의 선동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괴벨스의 유령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의 유령을 물리칠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사법 정의를 반듯하게 세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평범한 정의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급기야 폭도들이 서부 지법을 난입해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제2의 내란 사태이고 제2의 폭동 사태가 걱정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헌재에서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체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 위에 법 없고 사람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도 없습니다. 법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술하고 법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 준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한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 내란 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가 그의 구속과 더불어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호 세력들의 선동을 받은 폭도들이 사법부를 침공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속인 천공의 말처럼 기일을 끌면 권좌를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러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수구 폭도들을 결집시키고 또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의 직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출석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연장시키려는 의도,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일을 늦추겠다는 그 의도, 재판 방해 의도로밖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네. 내란 발생 47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습니다. 내란으로 불멸의 밤을 세우던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윤석열은 체포 전에 10쪽짜리 손편지를 냈습니다. 그 손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둘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내란죄가 빠졌으므로 사기 탄핵이라 하고, 넷째는 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불법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 4개와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가 출석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출석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기술을 부르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파면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헌재에서 내란죄를 따져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죄는 철회된 게 아니라 내란 행위로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재에서 잘 판단하십시오.